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2024년 7월 28일 일요일이죠. 24년도 제2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에 따른 결과,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가보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가보건 자료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까지나 가보건이기 때문에 실제 보건 문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문제 1번부터 19번까지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전기사업법령에서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 중 공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대통령령에 대한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라고 해서 도지사,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신출 문제가 출제되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당황하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전기공사업법 제9조와 제7조에 따르면 우리 공사업자의 변경 신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5가지가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 5가지 중 2가지를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세한 답안은 제가 해설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5점이었습니다. 2번 문제는요. 길이 50km인 송전선 한 줄마다의 애자수는 300년이다. 애자 1년의 누설 저항이 10의 세제곱 메가옴이라면 이라고 해서 주어지고 누설 컨덕턴스까지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할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력공학 필기에서도 다뤄지던 개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애자련의 절연저항 R, 그러니까 누설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여기 다시 쓸게요. R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세제곱의 메가옴이니까 10의 6제곱의 옴이죠. 옴. 그쵸? 자, 그런데 이게 1년의 누설 저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련이 몇 개가 있냐면 300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으로 나눠주면 어떠한 누설 저항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누설 컨덕턴스는 뭐죠? 이 누설 절연 저항을 역수를 취해주면 누설 컨덕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옴이 아니죠. 마이크로 모로 그걸로 바꿔주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해설 영상에서 답을 다루겠지만 우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R을 구하고 G는 R분의 1이다. 그 다음에 이 단위를 꼭 이용한다 라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부등률의 정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등률의 정의를 물어봤을 때 공식을 적어도 되고요. 그리고 그 공식을 길게 풀어서 적어도 됩니다.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그 크기는 1 이상이고요. 1보다 클 수밖에 없고 이것은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이죠. 이 B를 뭐라고 합니까?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적어도 되고 문장으로 적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삼상 비접지식에서 영상전압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비접지 방식에서 영상전압을 얻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 바로 GPT, 명칭은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기기는 무엇인지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기의 명칭을 쓰세요 라고 하면은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라고 써야겠지만 또 기기의 약호를 물어봤으면 GPT라고 써야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가보건에 따르면 기기는 무엇인지 쓰라고 했기 때문에 뭐 GPT도 될 것이고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도 될 것이고요. 아니면 이 GPT를 영어로 이런 식으로 풀어서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의 배점은 3점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면적이 주어져 있고요. 평균 조도 주어져 있고 우리 광속, 전광속이 주어져 있고 조명률, 감광 보상률이 주어져 있을 때 형광등의 등수 단위를 개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개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우리 재밌는 fun, aid
ADE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친구 n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n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우리 등수를 올림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 문제 많이들 맞히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문제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사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평균 조도 E1, E4, E2, E3가 이게 네 군데 평균 조도가 주어져 있을 때 사전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뭘로 나눠요? 4로 나눠서 결국에 평균 조도를 구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고 4로 나눠주면 해당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용어의 뜻을 보고 임의로 적는 것이 아니라요.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서 채워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배점 4점이거든요. 이 4점짜리니까 4개잖아요. 그러면 한 개당 1점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알맞게 대입을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이제 콘센트의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해서 이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 15mA이어 동작 시간 0.03초 이하죠. 그 다음에 절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전격 용량 3kVA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6점이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2점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배점은 6점이고요. 이 소문제가 1번, 2번으로 되어 있어서 3점씩이라고 예상은 되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상세 배점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3, 3으로 봐도 될 것이고 이것을 2, 4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 3이다 무조건 3, 3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소문제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부분 점수는 존재하는구나. 대신에 내가 이것을 몇 점으로 예상할지는 좀 결과를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기기의 A점에서 완전 지락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 인체가 접촉하지 않을 때 자, 지락 전류는 이러한 경로로 형성이 되고 이 접지 저항이 직렬로 연결이 되어서 전압의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 이 대지 전압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소문지를 보시면 인체가 이번엔 접촉을 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인체의 저항이 얼마래요? 3000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인체의 저항과 접지 저항 R3가 서로 병렬 관계입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으로 계산을 해주고 자 그것이 이 접지 저항과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락 전류가 총 합성 저항으로 계산을 했을 때 미리암페어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우리 CT 2대를 V개선하고 OCR 3대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는 소문지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기존의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OCR이라고 하는 것은 과전류 계전기로서 우리 일정 값 이상의 전류, 특히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작하는 계전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3번 OCR에는 결국에 A상과 C상에서 이 변류기를 거친 전류가 키르유프 법칙에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이 3번 OCR에 흐르는 전류는 B상 전류가 되겠고 OCR은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작 그리고 변류기 2차 측 기기 교체 시는 2차 측 단락, 변류기 2차 측을 단락해 줘야 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쉽게 맞히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기출문제인데요. 살짝 변형이 되었어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소문제가 여러 개로 나와 있어서 뭐 단락 용량, 단락 전류 이런 식으로 퍼센트 임피던스 각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 문제는 파생되어서 그냥 단락 전류 단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과정들은 우리 계산식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단락 전류를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2번 문제도 기출문제인데요. 문구가 살짝 바뀌었어요. 하지만 물어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1차 측 탭 전압과 2차 측 탭 전압이 주어져 있고요. 이때 실제 2차 측 전압도 주어져 있고요. 이러한 탭 전압 변압기에서 1차 측 탭 전압이 감소하면은 2차 측 전압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값은 370보다 높은 값으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13번 문제는 우리 수전설비 시스템의 도면이 주어져 있고요. 이 도면에 해당하는 전기 배전 방식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고른다기보다는 작성해주면 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도면에 해당하는 수전 설비는 제가 해설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도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살짝 변형이 되는데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우리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한 조작 순서와 복귀할 때 조작 순서 이런 여러 개를 물어보는 소문제 여러 개 문제였다면 이 문제는 거기서 파생되어서 단독으로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한 조작 순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완벽히 풀어냈다면 이 문제도 거침없이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구 기호를 이용하여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도면에 있는 기구 기호를 이용해서 이 조작 순서를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우리 전력공학 필기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죠. 바로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연료로 중유를 썼는데요. 시간당 중유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톤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단위가 12톤의 per hour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을 에타라고 했을 때는 BH분의 860P라고 쓸 수 있는데요. 자, 원래는 MH분의 860PT예요. 그런데 이 분자에 있던 T가 이 분모로 내려오면서 이 시간당 중유라는 것 때문에 분모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최종 계산식은 860 곱하기 문제에서 주어진 평균 전력을 시간당 중유의 연료 소비량 여기에다가 발열량을 곱해주고 100%를 해주면 열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6번은 연면적이 주어져 있고요. 이때 표준 부하가 와트 퍼 제곱미터로 주어져 있고 각각의 부하별로 수용률도 나눠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역률은 전등 부하는 1이고요. 동력은 그리고 냉방은 각각 0.95와 0.9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어지는 건 지금 와트란 말이에요. 와트. 그럼 우리 이것을 볼트 암페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와트를 역률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볼트 암페어를 또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준 용량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산값을 표준 용량표에 맞춰서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전등용 변압기 하나만 계산을 해보면요. 표준 부하가 와트 퍼 제곱미터로 30이라고 했으니까 30에다가 연면적 420에 수용률 0.75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하면 킬로와트인데 이것을 역률로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이 킬로볼트 암페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 9450이 나오는데요. 자, 그것을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면 9.45 킬로볼트 암페어. 근데 이 9.45 킬로볼트 암페어에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이 표에서 선정을 해서 최종 답에는 10 킬로볼트 암페어, 10 킬로볼트 암페어 선정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점은 6점이잖아요. 소문제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2점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번 문제 기존의 기출문제와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리표는 동일해요. 다만 이 도면에서 채우는 이 부분이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표를 동일하게 쓰고 출력식도 최소한의 접점으로 표현을 하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도면에 접점을 채워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3번 소문제에 2번에서 구했던 출력식을 이용해라 라는 조건들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2번의 논리식과 3번의 도면에 표현되는 게 살짝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논리 게이트를 최소한의 접점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최소한의 접점. 논리 게이트의 수가 같으면 최소한의 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는 나올 수는 있으나 3번 소문제에서 2번을 이용하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3번도 단독으로 2번도 단독으로 그냥 쓰면 맞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8번 문제는 단답형 문제였는데요. 우리 이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완전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 기능과 구조로 분류를 해서 작성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무엇을요? 서지 보호장치를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우리가 기존의 기출문제와 그대로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에서 5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배점이 5점이니까 하나당 1점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19번까지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시험 보시느라 노고 많으셨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보원 해설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